이봐요, 의사 양반. 지금에 와서 못한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당신은 공범이에요. 나랑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셨어요? 만약 당신이 60년간 남의 인생을 살았다면 어떻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바꿔놓았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2025년 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 형광등 불빛 아래 60대 남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름은 박진수. 그의 심장은 이미 90% 이상 기능을 잃었습니다. 투석기에 의지한 지 3년째.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침대 옆에는 아내가 앉아 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지만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복도에서는 대학생 아들과 고3 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30층. 똑같이 60대인 남자는 와인 잔을 기울이며 야경을 바라봅니다. 이름은 박민수. 같은 시간 병원에 누워있는 형 진수와는 혈액형도 같고 태어난 날도 같습니다. 쌍둥이 형제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인 줄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형이 죽어가는데도 왜일까요? 그 이유는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5년 9월 15일 서울 종로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 그날 밤 3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기 부잣집 쌍둥이 형, 두 번째 아기 부잣집 쌍둥이 동생, 세 번째 아기 가난한 집 외아들. 세 아기 모두 남자아이였고 세 아기 모두 비슷한 시간에 태어났습니다. 신생아실은 복잡했습니다. 간호사는 밤샘 근무로 지쳐 있었습니다. 불빛은 흐릿했고 이름표는 작았습니다. 그 밤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부잣집의 쌍둥이 동생이 가난한 집 아기와 그만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라 일란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혈액형이 같아서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6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60년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일까요? 아니면 함께한 시간일까요?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박진수는 부잣집의 쌍둥이 큰아들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진수는 조용하고 착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말썽도 부리지 않는 이른바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눈은 늘 동생 민수에게 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쌍둥이 동생 민수는 부침성이 좋았고 꾀돌이였습니다. 재주도 있고 사교성이 좋아서 늘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에 근무하면서도 민수는 사업 수완이 있었지만 형 진수는 그런 의미에서 사업적 기질이 없어 사업가인 아버지로부터 늘 관심받긴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수에게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신앙심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우연히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박준영, 22, 대학교 4학년, 성실하고 효자입니다. 딸 박수진, 18, 고등학교 3학년, 밝고 부침성이 좋은 착한 딸입니다. 진수의 가정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었습니다. 매주일이면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탁 기도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은 8대2로 나뉘었습니다. 형인 진수가
8, 동생 민수가 2. 하지만 회사 경영권은 민수에게 넘어갔습니다. 형은 경영에 재능이 없어. 회사의 경영만큼은 동생 민수에게 넘기는 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습니다. 진수는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50대 후반 진수에게 신장병이 찾아왔습니다. 서서히 조용히 진수의 삶처럼. 그러나 박민수, 그는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리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는 귀여운 막내, 형 앞에서는 당당한 동생.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면 사랑받는지, 어떻게 하면 신뢰를 얻는지,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는지. 민수는 회사를 키웠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크게. 그리고 돈을 벌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더 많이. 하지만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형의 재산, 그 8알. 언젠가 형이 그것을 요구하면 어쩌지? 민수는 형이 불편했습니다. 진수의 존재 자체가. 그러던 어느 날 형이 쓰러졌습니다. 신장병.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기회일지도 몰라. 같은 시각, 서울 외곽. 경기도 어느 도시의 낡은 고시원. 박창호 62세. 그는 3평짜리 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창호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난한 부모의 외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병수발을 드느라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창호가 23살 때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5년 후 당뇨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유산은커녕 오히려 아버지의 빚마저 안아야 했습니다. 그는 평생 일용직으로 살았습니다. 건설 현장, 공장, 청소, 경비.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60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디서도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창호의 통장 잔고는 8만 원. 이번 달 월세 35만 원을 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매일 창호는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아니, 라면도 아까워서 하루 한 끼만 먹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새 사람. 같은 날 태어났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진수는 사랑받지 못하는 부잣집 아들이지만 화목한 가정을 이룬 신앙인. 민수는 욕심 많은 바뀐 다른 동생. 창호는 평생 고통받은 바뀐 진짜 동생. 운명은 이제 이들을 다시 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진수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투석을 하던 중 의식을 잃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5% 이하입니다. 투석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식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수는 의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대기자가 많습니다.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면 2년, 길게는 5년도 걸립니다. 하지만 환자분 상태로는 의사는 말을 흐렸습니다. 2년을 버티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족 중에 기증 가능한 분이 계시면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진수는 동생을 떠올렸습니다. 쌍둥이 동생 민수. 하지만 주저했습니다. 평생 민수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진수의 병실에서 온 가족이 침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와 진수는 그날 저녁 아들 준영, 딸 수진에게 의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드릴게요. 제 신장.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수진아. 넌 아직 어려. 아들 준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검사 받겠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아내도 말했습니다. 저도 검사 받을게요. 진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먼저 민수에게 부탁해봐야겠어. 쌍둥이 형제니까. 그날 밤 온 가족이 병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고민한 끝에 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째 신호음 끝에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어졌습니다. 12번을 시도한 끝에 민수가 받았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바쁜데.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수야, 나 병원에 있어. 좀 심각해서. 아, 네. 알아요. 신장 안 좋다며요? 의사가 뭐라고 그래요? 응, 그게 이식을 해야 한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형, 저 지금 해외 출장 중이에요. 다음 주에 들어가면 병원 갈게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진수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온다고 했던 주간이 되어도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한 달이 지나서야 민수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명품 시계, 맞춤 정장, 병실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형, 많이 아파요? 그런데 말과 민수의 눈은 달랐습니다. 말은 걱정스러운 듯 들렸지만 눈에는 전혀 걱정이 없었습니다. 진수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응, 이식을 해야 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진수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보며 크게 한숨을 쉬고는 형, 알았어요. 그런데 조직 검사를 해봐야 알잖아요. 조직이 맞는지. 그렇지, 그러니까 조직 검사만이라도 받아줄 수 있는가 해서.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동생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민수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을 도와야 할까요? 아니면. 그의 머릿속에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부모님 재산 100억, 형의 목 80억, 자신의 목 20억. 만약 형이 죽으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됩니다. 민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양심과 욕심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형인데.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형은 평생 쓸 줄도 모르잖아. 나한테 있어야 더 가치 있어. 회사도 키울 수 있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의 생명보다 재산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조직 검사를 받기 전 먼저 진수의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먼저 상의드릴 게 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민수는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가 오늘 조직 검사를 받을 예정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부적합으로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의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환자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민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 이 안에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1,000만 원씩 더 드리겠습니다. 의사는 당황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의료윤리를. 민수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따님, 올해 의대 입학하셨죠? 6년간 학비만 수억 원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작년에 주식 투자로 손해보셨죠? 2억 정도? 의사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제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면 빚도 없어지고 돈도 생기고 따님 학비 걱정도 없어집니다. 민수는 봉투를 밀었습니다. 거절하시면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의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만졌습니다. 양심과 현실이 싸웠습니다. 긴 침묵 끝에 의사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민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건강상 문제로 이식 불가 판정을 내려주세요. 간 수치가 높다거나 혈압이 불안정하다거나 의학적으로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의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포기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제가 최종 판정만.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악마와 악마의 첫 번째 계약. 그날 오후 민수는 조직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왔습니다. 피를 뽑고 MRI를 찍었습니다. 검사실 기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직 적합성이 90% 이상 일치합니다. 형제간으로는 매우 높은 수치네요. 하지만 담당 의사는 차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검사 수치들이 문제네요. 민수는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으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다시 확인하는 척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AST 85, ALT 95, 그리고 혈압도 불안정하네요. 이 상태로는 수술이 위험합니다. 검사실 기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방금 측정한 수치는. 의사가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최종 판정은 제가 내립니다. 기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사흘. 민수는 불안했습니다. 의사가 약속을 지킬까? 하지만 돈을 받았으니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사흘 후 공식 소견서가 나왔습니다. 조직 적합성 90% 일치. 하지만 기증자 건강상 문제로 이식 불가능. 간 기능 이상 및 혈압 불안정. 민수는 소견서를 받아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넘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수는 담당 의사와 함께 진수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의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계속 가시죠.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수는 침대에 누워 기대에 찬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선생님, 결과가 나왔어? 의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 씨, 조직 검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 씨와의 조직 적합성은 90% 이상 일치합니다. 진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민수 씨의 건강검진 결과에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진수는 멈칫했습니다. 문제요? 의사는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AST, ALT 모두 높고 혈압도 불안정합니다. 이 상태로 신장을 적출하면 민수 씨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민수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미안해. 나도 몰랐어.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수는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다치면 안 되지. 고마워,
검사라도 받아줘서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 형, 다른 기증자를 찾아봐요. 대기자 명단에도 올리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직이 맞는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진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민수와 의사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 주차장. 민수는 차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할까? 만약 다른 기증자가 나타나면? 만약 형이 살아난다면? 민수는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완벽하게 막아야 했습니다. 형이 살 가능성을 완전히. 일주일 후 민수는 다시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같은 카페, 같은 자리. 선생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의사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무엇을 원하십니까? 만약 다른 기증자가 나타나도 부적합 판정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너무 심합니다. 민수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더 두툼한 봉투, 1억입니다. 그리고 형이 죽으면 2억을 더 드리겠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민수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살인이 아닙니다. 자연사입니다. 선생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냥 서류상으로만 부적합 판정을 내리시면 됩니다. 누가 나타나든. 의사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첫 번째 돈을 받았습니다. 이미 공범이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의사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료진이 의심하면. 민수가 말했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는 선생님만 최종 확인하시죠? 다른 의사들은 선생님의 판정을 믿을 겁니다. 의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 번째 계약. 더 깊은 지옥으로. 그날부터 진수의 길은 완전히 막혔습니다. 누가 나타나도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조작되었으니까요. 민수는 집으로 돌아가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양심이 아직 살아 있었던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그저 들킬까봐 두려운 것뿐이었습니다. 선을 넘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민수는 이제 단순한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살인 미수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운명은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밤, 온 가족이 진수의 병실에 모였습니다. 아직 준영과 수진은 검사의 결과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내가 준영과 수진에게 검사의 결과를 전해주었습니다. 민수 삼촌의 건강의 문제로 이식이 불가능하다고. 준영과 수진도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민수의 건강 문제로 이식이 불가능한 것도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을 예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평생 외로웠던 사람. 마지막 순간에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위태로웠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 40km 떨어진 경기도의 한 도시. 낡은 고시원 3층. 박창호의 방. 3평 남짓한 공간. 창문도 제대로 없는 방.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창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오늘도 한 끼밖에 못 먹었으니까요.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통장 잔고 43,000원. 이번 달 월세 35만 원. 3일 후가 납부 기한. 30만 7천 원이 부족했습니다. 창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달도 쫓겨나는 건가? 지난 3년간 5번 이사했습니다. 갈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노숙자가 되는 건가? 창호는 일어나 작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라면 3개, 달걀 2개, 김치 조금.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라면 하나를 꺼내 끓였습니다. 달걀은 아껴야 했습니다. 내일 아침 것까지. 라면을 먹으며 창호는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아버지가 술만 드시지 않으셨다면, 어머니가 아프지 않으셨다면, 하지만 만약은 의미 없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라면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그래야 배가 좀 불렀으니까요.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구인 사이트를 뒤적였습니다. 경비 모집 55세 이하, 주방 보조 60세 이하, 청소 용역 60세 이하, 모두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62세인 창호는 지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화면에 광고 하나가 떴습니다. 신장 기증자 모집, 건강한 성인 남녀, 즉시 고액 지급, 상담 문의 전화번호. 창호는 멈칫했습니다. 신장 기증, 손가락이 전화번호 위로 갔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건 불법 아닌가? 하지만 배는 고팠고 월세는 밀렸고 내일은 불확실했습니다. 창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받았습니다. 네, 여보세요. 남자의 목소리 부드럽고 친절했습니다. 저 광고 보고 전화했는데요. 아, 네네. 신장 기증 관련이시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2입니다. 건강하세요? 네, 아픈 데 없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한번 만나서 상담해 드릴게요. 창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 강남역 3번 출구에서 뵙겠습니다. 검은색 마스크 쓰고 나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창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창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몸 일부를 파는 것,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다음 날 오후 2시 강남역 3번 출구. 창호는 낡은 점퍼를 입고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깔끔했습니다. 창호는 이질적이었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후반 정장 차림. 김창호 씨죠? 네. 저를 따라오시죠. 조용한 곳에서 얘기합시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헬스케어 컨설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럴듯한 거짓말. 김 씨, 신장 기증이 처음이시죠? 네. 걱정 마세요.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건강검진 받으시고 적합하면 수술하시고 돈 받으시면 끝입니다. 얼마나 주시는데요? 남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5천만 원입니다. 창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5천만 원.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첫째, 비밀 유지.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됩니다. 둘째, 수술 후 문제 제기 금지. 계약서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셋째,
신원 조회 동의. 전과 기록 확인합니다. 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병원에서 검사 받으시죠. 결과 나오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건 성금 100만 원입니다. 검사비하고 생활비로 쓰세요. 창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죄책감의 무게.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날 저녁 창호는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삼겹살과 밥, 된장찌개. 하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이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으니까요. 창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기적을 만들 줄은, 그리고 60년 묵은 진실을 밝힐 줄은. 3일 후, 창호는 브로커가 알려준 병원에 갔습니다. 강남의 한 종합병원. 정밀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MRI, CT.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62세시라고요? 네. 믿기지 않네요. 수치가 30대 수준입니다. 신장 기능 완벽하고 혈압도 정상이고. 창호는 평생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서 그런 사치를 부릴 수 없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그의 몸은 깨끗했습니다. 일주일 후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로커가 전화했습니다. 김 씨, 축하드립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매칭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매칭 시스템이요? 네, 국가장기이식관리센터 시스템입니다.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는 거죠. 조직이 맞는 환자가 나타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창호의 데이터가 시스템에 입력되었습니다. 혈액형 O형, 나이 62세, 조직 적합성 HLA 타입 분석 완료. 같은 시각, 진수가 입원한 병원. 진수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차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간. 하지만 그는 민수와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나도 거부하기로 한 약속. 그런데 시스템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조직 적합성 100% 일치. 기증 희망자 박창호, 62세. 의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00%?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수치. 의사는 급히 창호의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혈액형 O형, 일치. HLA-A 일치. HLA-B 일치. HLA-DR 일치. 모든 항목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의사는 당황했습니다. 민수와의 약속은? 하지만 의료진이 모두 이 결과를 봤습니다. 혼자 숨길 수 없는 상황. 간호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기적입니다. 완벽하게 맞는 기증자가 나타났어요. 의사는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한 번 더 검사해 봅시다. 오류일 수도 있으니까. 오류요? 시스템이 3번이나 확인했는데요. 의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이번에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진수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진수 씨, 소식이 있습니다. 진수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100% 일치하는 분이. 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의료진도 놀랐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일란성 쌍둥이도 아닌데. 진수 씨, 기적입니다. 박창호 씨라는 분인데 조직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얼굴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실을 나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에게, 박 대표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요? 100% 일치하는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의료진이 알고 있어요. 뭐라고요? 다른 의료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기적이라고 난리예요. 제가 혼자 막으면 의심받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젠장,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9 미드포인트 5분. 이틀 후, 창호는 병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창호 씨 수술이 확정되었습니다. 환자분과 조직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창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수술은 언제 하나요? 2주 후입니다. 그 전에 환자분을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기증자와 수혜자가 인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창호는 망설였습니다. 꼭 만나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만나십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 만나겠습니다. 사흘 후, 창호는 병원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60대, 야윈 얼굴, 하지만 온화한 눈빛. 박진수였습니다. 진수는 창호를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 창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수입니다. 진수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창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진수는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창호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 선생님, 제 생명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사정이 있어서 말을 흐렸습니다. 돈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창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든 상관없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기적을 주셨어요. 창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마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상담이 끝나고 두 사람은 복도에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자꾸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의료진 회의실. 담당 의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번 케이스 정말 특이합니다. 한 의사가 두 사람의 검사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HLA 타입이 완벽히 일치합니다. 일란성 쌍둥이 수준인데 혈연 관계를 확인해 봤나요? 기증받을 분은 쌍둥이시고 기증자는 외동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 수가? 간호사가 두 사람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두 분이 좀 닮지 않았어요? 의사들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진수와 창호. 60년의 세월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눈매, 코, 입술선. 확실히 비슷하네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는 형제거나 쌍둥이인데 혹 산부인과에서 병원 실수 같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 하지만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수석 의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수술부터 진행합시다.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죠. 한편 민수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서성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해. 수술이 성공하면 끝이야. 그는 다시 담당 의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수술을 막아주세요. 박 대표님,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제가 막으면 의료사고입니다.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2억, 3억이라도 안 됩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목숨입니다. 의사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양심이 남아 있었던 걸까요? 민수는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피가 났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뭐든지. 그의 눈이 어둡게 빛났습니다. 수술 날짜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진수는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창호는 새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계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수술이 60년 묵은 진실을 밝힐 줄은, 그리고 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시계는 째깍째깍 흘러갔습니다. 운명의 날을 향해. 민수는 절박했습니다. 수술까지 단 2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매일 병원 주변을 배회했습니다. 혹시 방법이 없을까? 수술을 막을 방법이. 어느 날 그는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담당 의사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의사가 차에 타려는 순간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 대표님, 이 시간에 여기는. 민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수술을 막을 방법이.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모든 의료진이 알고 있고 환자 가족도 알고 있습니다. 민수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수술 중에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민수가 의사를 향해 소리를 높이며 말합니다. 수술 중 합병증은 언제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출혈이라든지 마치 사고라든지. 의사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짓 못합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민수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봐요, 의사 양반. 지금에 와서 못한다고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당신은 공범이에요. 나랑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셨어요? 의사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직접 손을 쓸 순 없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실 환경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소독에 좀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수술 도구에 문제가 있다거나. 의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5억입니다. 성공하면 5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선생님이 받은 모든 돈, 모든 증거가 검찰에 갑니다. 선생님 선택입니다. 의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는 않겠습니다. 민수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민수는 더 나아갔습니다. 수술실 장비 관리 담당자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20대 계약직 직원이었습니다. 어두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수는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수술실 소독 기록을 조작해 주세요. 그리고 수술 당일 CCTV 녹화를 30분만 중단해 주세요.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월급이 얼마죠? 180만 원? 이건 그 15배입니다. 그리고 거절하면 당신이 지난달 한 실수 기억나시죠? 소독 기록 누락건. 그거 보고하면 즉시 해고입니다. 직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생활이 절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수는 거미줄을 치듯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완벽한 범죄 환경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사고를. 같은 시각, 창호는 고시원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받을 5천만 원.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이라도 얻을 생각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창호가 5살 때, 아버지, 어머니, 이제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창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진수는 병실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 살 기회를 주셔서 박창호 씨를 꼭 지켜주세요. 그분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수술실이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민수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와인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수술 당일 사고가 날 것이다. 의료진도 가족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자연스러운 사고가. 민수는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운명은 이미 다른 각본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악은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수술 3일 전,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진수의 가족은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창호는 불안한 마음으로 수술을 기다렸습니다. 민수는 완벽한 범죄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는 양심과 욕심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수술대 위의 환자가 자신을 저주하는 꿈을.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습니다. 수술 2일 전, 병원에서는 최종 준비가 진행되었습니다. 수술팀 구성, 장비 점검, 마취 계획.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지만 어둠 속에서 민수의 음모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조작된 소독 기록, 준비된 CCTV 중단, 담당 의사의 묵인. 수술 하루 전, 진수의 병실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마지막 밤을 함께 보내기 위해. 준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이면 건강해지실 거예요.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함께 여행 가요. 건강해지면. 아내가 남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당신 사랑해요. 평생 함께해요.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해. 고마워. 그리고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 가족이. 진수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수술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게 하시든 데려가시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다만 이 가족을, 그리고 저를 위해 희생하는 박창호 씨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수술 3일 전, 의료진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수술 집도에 마취가 의사, 간호팀 모두 모였습니다. 그런데 마취가 의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환자 상태를 다시 확인했는데 수치가 좀 불안정합니다. 집도의가 차트를 봤습니다. 어느 부분이요? 혈압이 불규칙하고 심박수도 들쭉날쭉합니다. 이 상태로 수술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수의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수의 돈 때문에 집도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선생님, 환자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번 주를 넘기면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수술 중 리스크가, 모든 수술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마취과 의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계획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대표님, 수술을 막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집도의가 강행한다고 합니다. 그럼 계획대로 하세요. 수술 중에. 알겠습니다. 수술 하루 전 또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진수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였습니다. 스트레스와 약물 부작용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모였습니다. 혈압이 8050까지 떨어졌습니다. 수술을 연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증자 일정은 환자가 수술을 견딜 수 없습니다. 결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술 연기. 일주일 후로 진수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진수 씨, 죄송합니다. 혈압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진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또 미뤄지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창호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 선생님, 수술이 일주일 연기되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아서요. 창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세를 또 내야 했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진수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러다간 수술도 못하겠습니다. 한계입니다. 간호사들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착한 환자였으니까요. 모두가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신이 저 사람을 데려가려 한다고.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진수는 죽음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안도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창호는 절망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찾아오니까요. 진수의 병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마지막 작별을 준비하며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준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가족을 보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영이 먼저 기도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저희 가족에게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수진도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아빠를 살려주세요. 제발. 아내가 마지막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당신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살리시든 데려가시든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날 밤은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수의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박진수 씨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급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1만 2080, 심박수 정상, 신장 기능 수치도 안정. 어떻게 된 거지? 의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눈을 떴습니다. 의식이 또렷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자녀들이 울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빠, 여보, 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미안해. 걱정 끼쳐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의료진 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틀 후, 하지만 한 의사가 제안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봅시다. 네. 기증자와 환자의 조직이 100% 일치합니다. 이건 일란성 쌍둥이 수준입니다. 혈연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의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진수와 창호의 혈액 샘플이 다시 채취되었습니다. DNA 분석을 위해 결과는 3일 후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은 이틀 후였습니다. 수석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을 먼저 진행합시다. DNA 결과는 나중에 확인하죠. 수술 전날 밤, 진수는 병실에서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이면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김창호 씨의 신장으로 그분을 축복해 주세요. 그분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살아서 주님을 더 섬기게 하소서. 창호도 자신의 고시원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평생 기도해 본 적 없었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신장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기쁩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수술 당일 2025년 봄 어느 화창한 아침 진수와 창호는 각각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렸습니다. 마취가 의사로부터 연락이 올 것입니다. 계획대로 되었다는 연락이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창호의 신장을 적출했습니다. 수술은 순조로웠습니다. 건강한 신장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다른 수술실에서 진수가 마취되었습니다. 마취과 의사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의 지시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취 용량을 잘못 조절하라고 주사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집도의가 말했습니다. 최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마취과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주사기를 환자에게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정상 용량을 투여했습니다. 민수의 계획을 어긴 것입니다. 수술은 계속되었습니다. 창호의 신장이 진수의 몸으로 옮겨졌습니다. 혈관이 연결되었습니다. 신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완벽한 이식이었습니다. 6시간 후 수술이 끝났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집도의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합니다. 환자 상태 안정적입니다. 기증자도 괜찮습니다. 의료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마취가 의사는 복도로 나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경찰에 자수하기로. 수술 3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석 의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급히 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원장님, 박진수 씨와 박창호 씨의 DNA 검사 결과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원장도 충격받았습니다. 뭐라고? 일란성 쌍둥이? 그게 무슨 소리야? 두 분의 DNA가 99.9% 일치합니다. 이건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원장은 급히 1965년 기록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서류 보관실로 내려갔습니다. 먼지 쌓인 파일들을 뒤졌습니다. 1965년 9월 15일 박씨 집안 쌍둥이 출산
김씨 집안 외아들 출산. 같은 날 같은 시간대 간호일지에는 당시 간호사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신생아실 혼잡, 아기 3명 동시 관리, 그리고 정정 기록, 이름표 재확인 필요. 하지만 그 후 아무 조치도 없었습니다. 실수는 그렇게 묻혔습니다. 원장은 손이 떨렸습니다. 60년 전 실수, 그것이 이제야 밝혀진 것입니다. 병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60년 만에 밝혀진 진실, 신생아실 실수로 바뀐 쌍둥이. 3일 후, 진수가 깨어났습니다.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수 씨, 수술 성공하셨어요.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 김창호 씨는 어떻게 됐나요? 회복 중이십니다. 그런데 선생님께 전할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원장님이 직접 오실 거예요. 1시간 후 원장이 진수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를 들고 진수 씨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수 씨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원장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김창호 씨 기증자분 말입니다. DNA 검사를 했습니다. DNA요? 네. 조직이 100% 일치해서 의심스러워서요. 그런데 선생님과 김창호 씨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진수는 서류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글자가 제대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라고요? 네. 60년 전 병원 실수로 바뀐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생님의 친동생은 김창호 씨이고 박민수 씨는. 원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박민수는 남입니다. 진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60년간 함께 산 동생이 남이라고? 60년간 찾지 못한 동생이 바로 옆에 있었다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진짜 동생이었다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억눌렀던 눈물, 평생 외로웠던 마음,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창호를 만나고 싶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창호는 휠체어를 타고 진수의 병실로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취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에는 진실을 알고 60년을 잃어버렸던 형제. 창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형님, 제가 진짜 동생이었습니다. 진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창호야, 내 동생, 내 진짜 동생. 진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했습니다. 창호가 급히 휠체어에서 일어나 형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60년치 그리움을, 60년치 외로움을. 간호사들도 문 밖에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한참 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수가 물었습니다. 창호야, 넌 어떻게 살았니? 창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 평생 혼자였던 삶. 진수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형이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동안 형은 부잣집에서. 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피해자입니다. 민수는 알까? 아직 모를 겁니다. 진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 그 사람이 수술을 방해했어. 나를 죽이려 했어. 창호는 충격받았습니다. 네. 진수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민수의 거짓말, 이식 거부, 그리고 의사 매수 정황까지.
창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형님을 죽이려고? 재산 때문이었을 거야. 나만 없으면 모든 게 자기 것이니까.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와 함께 그리고 마취가 의사가 자수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박민수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환자를 죽이라고 모든 진술이 녹음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저녁 7시 민수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와인을 마시다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경찰입니다. 박민수 씨 맞으십니까?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민수 씨 살인 미수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렸습니다. 잠깐만요. 뭔 소리예요? 제가 뭘 했다고? 박진수 씨 살인 미수, 마취가 의사 매수, 그리고 경찰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당신은 박진수 씨의 친동생이 아닙니다. 민수는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60년 전 병원 실수로 바뀐 겁니다. 당신의 친부모는 따로 있습니다.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자신의 아파트가 보였습니다. 고급차, 명품, 모든 것. 하지만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욕심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거짓이 진실에 무릎 꿇었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후회의 눈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친자 확인 소송이 열렸습니다. 박진수 대 박민수 DNA 검사 결과가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병원 기록도 함께 판사는 판결했습니다. 박민수와 고 박모 씨 부부의 친자 관계를 무효로 한다. 박창호를 박진수의 친동생으로 인정하며 호적에 등재할 것을 명한다. 방청석에서 진수와 창호가 손을 잡았습니다. 60년 만에 법적으로도 형제가 되었습니다. 재산 문제도 정리되었습니다. 민수에게 갔던 재산은 모두 환수되었습니다. 사기 및 범죄 수익으로 간주되었으니까요. 진수와 창호는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재산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찾은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살인 미수로 7년형. 독방에서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욕심을 버렸다면, 만약 형을 진심으로 도왔다면, 나도 가족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 하지만 만약은 의미 없었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 돌이킬 수 없는 일, 민수는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수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창호의 신장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형제의 신장이었으니까요. 일란성 쌍둥이의 신장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진수의 집에, 아니, 이제는 두 사람의 집에. 어느 가을 오후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진수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창호도 밝아 보였습니다. 평생 외로웠던 두 사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창호야, 재산 이야기 좀 하자. 형님, 그런 건 안 중요해요. 아니야, 들어봐. 법적으로는 반반이지만 나는 내게 80%를 주고 싶어. 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원래 형님 것이에요. 내가 평생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야.
창호가 말했습니다. 형님, 전 이미 충분합니다. 형님을 찾았는데 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건 운명이었어요. 우리가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합의했습니다. 반반씩 나누기로.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 함께하는 시간. 창호는 처음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집, 매일 새끼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진수도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습니다. 동생의 사랑, 진짜 가족의 사랑. 두 사람은 함께 부모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진수의 부모님, 아니, 민수의 친부모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진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뒤늦게 진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제 동생 창호입니다. 창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들 창호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뒤늦게 인사드립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창호의 볼을 어루만지듯 스쳤습니다. 마치 용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창호의 부모님 산소도 찾았습니다. 가난한 동네의 작은 공동묘지. 진수는 그곳에서 울었습니다. 창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창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형님 만났어요. 하늘에서 기뻐해 주세요. 두 사람은 묘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를 추모하며 미래를 다짐하며 저녁,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창호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진수는 식탁에 앉아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는 동생. 평생 그리던 모습. 창호야. 네, 형님. 고마워. 뭐가요? 내 곁에 있어줘서. 내 동생이 되어줘서. 창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형님도 고마워요. 형님이 저를 찾아줘서. 아니, 제가 형님을 찾아서.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 그날 밤, 진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60년을 잃어버렸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다.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생명을 나누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10년? 20년? 모르겠다. 하지만 그 시간을 창호와 함께 보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늦었지만 행복하다. 창호도 자신의 방에서 생각했습니다. 평생 외로웠습니다. 평생 가난했습니다. 평생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형이 있었습니다. 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지켜주셔서, 그리고 형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민수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진수에게, 형님,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저도 한때는 형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욕심이 생기기 전에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형님과 창호 형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편지는 진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진수는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태웠습니다. 용서는 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았습니다. 잊을 수 없었습니다. 60년이 걸려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병원의 실수로 바뀐 아기들. 한 명은 부잣집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한 명은 가난한 집에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가짜 동생은 욕심에 눈이 멀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놀라운 방식으로 형제를 만나게 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 기증과 수혜라는 관계로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사랑은 끝내 이깁니다. 늦었지만
형제는 다시 만났습니다. 잃어버린 60년은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수와 창호의 이야기입니다. 바뀐 운명, 그러나 되찾은 형제. 그들은 오늘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